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경제책을 한 권 소개할 건데,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외국 책이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되게 저자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됐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닌텐도 사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이러죠. 아빠는 당장 사줄 돈이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신용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할 말이 없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금융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왜 학교는 안 알려줄까? 그래서 내가 알려주자 라고 하면서 책을 쓴 책이 이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책입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요, 실제로 신용카드가 있으면 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지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고 돈은 돈이다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그냥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쓰면 쓰는 대로 쓸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쓰고 나서 되갚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부모들은 금융의 중요성을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까. 하지만 자녀들은 금융을 배울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금융 정보를 재미있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주된 독자는 초등학생 또는 좀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까지도 충분히 읽을 만한 좋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목차를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목차가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돈에 대한 이야기, 신용에 대한 이야기, 저축, 경제, 주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가공을 해봤습니다. 먼저 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는 보통 자급자족을 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가 망치 들고요. 망치 하나 들고 뭐 합니까? 여기 이제 호랑이를 잡죠. 호랑이를 잡고 우가 하면서 잡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호랑이를 먹고 쓰고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음날 다시 또 도끼를 또 들어요. 또 잡아요. 또 잡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는 삶이었죠.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같이 나눠 먹는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개념, 물물 교환이라는 개념, 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농경 사회가 됩니다. 청동기가 되면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곡식이 나기 시작합니다. 곡식이 막 나요. 자, 그럼 곡식이라는 개념은 뭐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겨울에 먹을 것을 남겨놓고 겨울에 먹은 다음에 다시 내년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먹고 사는 개념이죠. 결국 뭐냐면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이것들을 그득하게 저축을 해놔야 돼요. 비축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비축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무언가랑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물물 교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화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돼지만 기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한편에서 소만 길러요. 어떤 사람은 한편에서 이제 나무만 생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제 망치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빵만 만드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만 지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문화가 되고 나면은 생산성이 향상돼요. 혼자서 이것을 다 하는 것보다 망치만 집중해서 만들었을 때 더 많은 망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뭉쳐서 살아서 서로 자기가 하는 것만 집중했을 때 이 마을에 더 많은 재화가 생긴다. 물건들이 더 많이 생기고 서비스가 더 많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치는 재화가 생기니까 뭐를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물 교환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뭐를 하면 됩니까? 집을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식량을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집을 지어 주세요
라고 물물 교환을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 줬소라고 되는 거고, 망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망치를 팔을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그 빵을 좀 얻으면 나한테 빵을 좀 주세요 라고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 2마리랑 소 1마리랑 바꾸실래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물물 교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물물 교환도 단점이 있어요. 서로 필요한 물건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망치를 가진 사람은 빵을 달라 했는데 이 집 짓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빵이 부족해. 그래서 빵은 좀 어려울 것 같소. 그냥 나무를 좀 줄게요. 그랬는데 나는 나무 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서로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소와 돼지 같은 경우도 돼지 2마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소는 큰 소인데 돼지 2마리 너무 작다. 교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편함이 늘어나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이런 고민인 거예요. 플랫폼이 없을까? 이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6명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만족해야 되겠죠? 모두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원하는 물건이어야 될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환을 했을 때 시간에 지나도 썩지 않고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속성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썩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원해야 되니까 그 당시 때는 가지고 싶은 거, 귀하고 아름다운 거, 누구나 교환을 하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 간이 서로 이것을 화폐라고 하자 했을 때 모두가 줬소라고 할 수 있는 거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 우유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다 싫어하겠죠. 당신만 돈을 만들어내네요? 싫어요. 나무를 돈으로 합시다. 싫어요. 망치를 돈으로 합시다. 싫어요. 그런데 금을 돈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조개도 있었고 쌀도 있었습니다만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도 단점이 있어요. 자, 금.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금을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자, 이만한 금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겁겠죠? 무거워요. 무거워. 교환 한번 하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금을 이만큼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공격해서 뺏으면 되겠다. 범죄의 타깃이 되겠죠. 그리고 도망칠라 해도 뭐해요? 무거워서 도망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버리고 도망쳐야 돼요. 이거 너무 불편한데 금을 좀 더 가볍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금 보관증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뭐 하는 거예요? 금을 보관해주고 금 보관증을 써주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금을 들고 다니면서 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 은행에 가면은 금을 이만큼 교환해주기로 한 보관증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교환하시면 됩니다. 라고 주는 거죠. 금 보관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금 보관증을 받고 나서 다시 은행으로 가서 금을 찾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죠. 은행이 좀 머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내가 망치를 살 때 뭐 하는 거예요? 금 교환증을 줍니다. 언제든지 가서 교환하면 되니까 이 금 교환증을 쓰세요. 이 망치는 또 어떻게 해요? 소한테 또 금 교환증을 주고요. 그냥 금 보관증, 금 교환증을 계속 유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금을 보관하는 것보다 금 교환증을 더 많이 써도 사람들이 다 찾으러 오지 않네?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더 많은 금 교환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장사를 하면서 부자가 됐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의 탄생의 기반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이 금 보관증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어음이 되고 수표가 되고 지폐가 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지폐는 다시 무엇으로 변했느냐? 신용카드로 변합니다. 신용카드로 변한 이유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지폐 안 들고 다녀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네.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도 이제 불편해지는 사회가 옵니다. 왜? 두고 왔다. 두고 왔어요. 근데 마침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죠. 이제 전자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 또 결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무엇이 또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아마도 스마트폰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에서 결제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화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이것을 화폐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화폐가 아니라 또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이게 돈이다, 이게 끝이다라 말하지 말고 돈이라는 거는 가치가 계속 변하고 수단도 계속 변하니까 다음에 돈은 무엇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제 교육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간단해요. 소득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소득. 소득은 뭡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겠죠. 돈을 쓰는 과정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에 대해서만 배워요. 왜? 부모님이 어떠한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용돈이라는 걸 주죠. 용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한테 말만 하면은 주는 게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소득에 대해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 그냥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다 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돈이 나오는데 계속 쓰면 되는 거죠. 소비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관심은 소비에 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더 즐겁게 쓸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소비를 하려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을 얻는 방법.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근로죠. 일을 해서 내가 근로자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뭐 프리랜서로 하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소득의 하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직접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면서 사업을 토대로 버는 돈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요새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방법인데 투자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가진 돈을 투자해서 돈을 불려서 소득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준 다음에 대표적인 소득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거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합시다. 보통 조직이라는 게 있죠. 이 조직에서 사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혼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직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서로 그리고 각자의 일이 있는데 일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만드는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용주라고도 부르죠. 직원을 뽑아서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 게 사장입니다.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은 기업이라고도 하고 가게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뭐 정부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공무원을 선발하고 공무원들에게 일을 주고 급여를 주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뭔가가 나오겠죠.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건이 나오면은 재화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물건이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의 행위, 용역들을 우리가 서비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객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고객인데 고객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고객은 내가 물건을 받았고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give, take. 자, 뭘 줘야 할까요? 그쵸. 돈을 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윤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해요. 이윤. 근데 이 이윤은 무엇이 있느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이윤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 개념을 잘 알려줘야 돼요. 고객들한테 돈을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업은 가끔씩 적자를 보면서도 고객들한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티셔츠 한 장 1,000원에 받았어요. 근데 실은 이거 만드는데 2,000원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팔면 팔수록 1,000원씩 적자가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했나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 회사가 더 싸게 만들어서요. 아니면은 지금 고객들한테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윤이라는 것은 꼭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더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반대로 돈이 얼마나 위력적인 건지를 알려줘야 될 텐데요. 어떠한 개념으로 알려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돈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개념, 그리고 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은행을 굉장히 좋은 곳 또는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고객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뭐를 해줍니까? 이자라는 것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은 그냥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고객들이 돈을 맡길 때마다 이자를 갖다 주는 굉장히 착한 곳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개념인 거고 실제로 은행은 우리가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냐면 또 다른 고객들이 있어요.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들한테 가서. 은행은 뭐합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줄게요라고 하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심사해서 돈을 빌려줄게요. 대신에 이자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 대출 이자라는 걸 합니다. 자, 돈을 빌렸으니까 엽전 2개를 내놓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엽전 2개를 받았죠. 그럼 고객들한테 또 뭐 합니까? 내가 고객님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고객님한테도 예금 이자를 줄게요. 라고 하면서 엽전 1개를 줍니다. 뭔가 비죠. 엽전 하나 어디 갔어요? 엽전 하나는 내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예금 이자에다가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윤을 하면 은행의 이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는 거죠. 대출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예금 이자보다 항상 비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보다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겠죠.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예금하는 것보다 대출 이자가 더 빠르게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자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대로예요. 돼지저금통에 10,000원 넣는다고 해서 이자가 500원, 1,000원 생기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자는 무엇이다?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원금이 클수록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빌렸을 때 아이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최대한 돈을 빌릴 때는 돈을 조금만 빌려야 된다. 왜? 많이 빌리면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빌리면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야 된다.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은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사회생활을 해도 우리 아이가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를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거 몰라서 은행 안 가고 카드론 꺼내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원금입니다. 원금이 있는데 이 원금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냥 땅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도 투자를 하던가 저축을 해야지만 이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씨앗을 뿌리는 투자 행위를 했을 때, 자, 1년 차가 되니까 조그만한 이자가 생깁니다. 식물이 나왔죠. 2년 차가 됐습니다. 2년 차가 되니까 여기에서 더 자라요.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차에 식물이 됐어요. 3년 차가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더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씨앗이 또 떨어져서 또 자라기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식물이 점점 빠르게 자라게 되겠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점점 불어나더라. 이것이 투자의 원리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자녀들이랑 한번 주말 농장을 가서 뭐 식물을 심는다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투자의 원리다. 1년 차의 나무에는 사과가 2개밖에 안 열리지만 3년 차의 나무에는 사과가 20개씩 열리지 않느냐. 시간을 두고 길게 투자를 하면은 너가 나중에는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사과를 얻을 수가 있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자녀들이 투자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제가 한 설명 쉬웠나요? 안 쉬웠다고요? 그러면 책을 읽어봐요.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에 나온 내용 일부를 지금 설명한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도 나오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나와서 좀 방학을 맞아서 우리 자녀 좀 경제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책을 한번 읽게 해주고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자녀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알려주시거나 지금 유튜브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하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요새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경제를 쉽게 알려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책 한 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교육에 대한 뭐 좋은 책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은 제가 꾸준히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